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단독 보도로 뉴스 시작합니다. 수능을 일주일 앞둔 지금 수시 입시가 한창인데요. 수시 발표를 앞두고 고1 때 내신 점수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이제서야 확인됐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대전 예술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학교 측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규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문제의 내신 성적 입력 오류는 지금 고3 학생들이 1학년이던 2023학년도 1학기 드로잉 과목에서 발생했습니다. 실기 90%, 개인작품집 10%를 반영해 100점 만점에 5점 척도로 환산해야 했지만 환산 점수가 아닌 원점수가 입력된 사실이 입시를 코앞에 두고 최근 확인된 겁니다. 예를 들어 원점수 78점, 성취도 B로 잘못 입력된 학생의 경우 환산 점수로는 80점 이상, 성취도 A가 돼야 해 점수와 성취도 모두 낮아진 겁니다. 성적 대조 과정에서 수상한 점수가 보인 건데 교육청에는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시에 대해서는 생성이 완료돼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얘기 들으신 바가 있나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학교 측은 당시 평가 기준 변경 과정에서 생긴 단순 실수라며 뒤늦게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인지를 진짜 30분 전에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교육시간으로 통화할 때는 전혀 인지를 못했었고 지금 발견했고. 성적이 잘못 입력된 학생은 현재까지 10여 명. 학교 측의 전수 점검이 이루어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학부모님들한테 일단은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든 대학교에 이 점수 바꾼 부분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학교는 부랴부랴 전수 점검 결과와 정정 계획을 교육청과 협의해 진행하겠다며 학생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 미대 입시인 홍익대 수시 1차 발표는 오는 15일, 다른 학교의 결과도 발표되는 상황입니다.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는 정말 작은 차이가 당락을 결정하는데 다면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1, 2점 차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합격과 불합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능을 단 일주일 앞두고 드러난 학교 측의 이해하기 힘든 실수에 1점이 아쉬운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직접 고용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한전 KPS를 규탄했습니다. 대책위는 법원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모두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며 즉시 직접 고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했고 정부와 대책위가 함께 참여하는 김충현 협의체 전체 회의장을 찾아 직접 고용의 절박함도 전달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태안화력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고 김충현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법원과 정부 등은 한전 KPS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을 지시했습니다. 충남 2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당이 정부의 호남 수도권 송전솔로 건설에 반대하는 충남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백지화 대책위는 정부가 호남 생산 전기를 경기 용인 반도체 산단에 보내는 5개 송전솔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충남 13개 시군을 거치게 돼 지역민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력 생산 지역에 수요 기업을 유치하면 송전솔로 건설을 줄여 막대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충남도와 도의회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대형 김밥 프랜차이즈 횡포 관련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에서 계약을 거절당한 1호 가맹점주가 지난 5월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다른 점주들도 재료비 폭리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는데요. 소송과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본사 측은 홈페이지는 물론 박람회 현장에서도 분쟁은 단 한 건도 없다며 거짓 홍보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성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9월 서울 코엑스에서 사흘간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 최근 보복성 계약갱신 거절 논란이 불거진 김밥 프랜차이즈도 이 행사에 참가해 홍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한 방문객이 분쟁 여부를 묻자
본사 직원은 자신 있게 답합니다. 경쟁이 없으셨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소송 하는 거랑 오너 리스크도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김밥 프랜차이즈의 문제를 예로 들며 자신들의 안정성을 내세웠습니다. 김밥이라서는 식중독이 건강하고 여기 서울에서 찾았거든요. 저희는 그런 문제는 따로 없습니다. 또 지난달까지 홈페이지에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이 0건이라고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 갱신 거절을 당한 첫 가맹점주가 이미 지난 5월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사 역시 지난 9월 초 해당 점주가 김밥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업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재료비 폭리 등 문제로 공정위에 신고한 또 다른 점주가 본사 직원의 협박에 못 이겨 분쟁을 철회했다고 주장합니다. 이해를 한다, 뭐 힘드셨겠다 이런 얘기들 막 하다가 철회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결국 전국 가맹점주 50여 명은 지난달 협의회를 꾸려 단체로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본사 측은 가맹점주 협의회 대표에 형사소송을 예고하며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고 그냥 정당하게 협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건데 이렇게 내용 증명을 받으니까 저는 이제 협박이라고 느끼게 된 거죠. 거짓 홍보 의혹에 대해 본사 측은 박람회 당시에는 소송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이 없다고 직원이 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홈페이지 광고는 첫 가맹점과의 문제 외에는 특별한 분쟁이 없어 계속 게시했으며 해당 점주와 갈등이 커져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용 증명에 대해서도 협의회가 아닌 대표 개인에게 보낸 것으로 허위 사실 등을 유포 말라는 경고 차원이라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한때 쌈짓돈처럼 여겨졌던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비. 이제는 이 예산을 좀 더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해마다 주말 사용이나 사적 이용 의심 사례 등 논란은 여전합니다. 누구나 클릭 몇 번만으로 단체장들의 사용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른바 업추비 맛집 지도가 등장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얼핏 보면 대전의 맛집을 표시해 놓은 평범한 지도처럼 보이는 누리집 화면. 하지만 중구의 식당을 눌러보니 이장우 대전시장이 올해 1월 한 차례 방문해 10만 원을 썼다는 내역이 한눈에 보입니다. 다른 식당과 카페 등도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다녀간 일시와 사용 금액, 목적 등이 줄줄이 적혀 있습니다.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올해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 구청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이른바 업무 추진비 맛집 지도입니다. 그동안 업무 추진비는 쌈짓돈처럼 여겨져 주말 사용이나 사적 이용 의심, 해외 사용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돼 왔습니다. 때문에 선거 때면 반짝 관심을 받아왔는데 시민 누구나 업무 추진비 내역을 살피고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체 누리집을 개발한 겁니다. 공직자도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업추비 예산을 쓰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시간에 맞지 않게 술을 과도하게 먹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만약 시민들도 여기가 방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좀 자제하게 되지 않을까. 시민들이 직접 의심 사례를 체크하거나 가보고 싶은 맛집에 댓글을 달아보는 등 참여도를 높일 흥미 요소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말까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추가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청사 등 국가기관의 내역도 업추비 맛집 지도에 담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세종중앙공원에서 추진되는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 측은 세종시의 생태와 휴식을 상징하는 공간을 특정 연령층과 동호인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공원의 본래 의미와 세종시의 생태적 중심 공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로야구나 공연 입장권을 사들인 뒤 웃돈을 얹어 비싼 값에 되팔아 수억 원의 이득을 챙긴 암표 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티켓 거래 플랫폼에서 상위 1% 판매자의 연간 판매 건수를 웃도는 전문 암표상 가운데 탈루 혐의가 짙은 법인 3곳 포함 17개 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기업형 암표 업자뿐 아니라 30대 중반의 공공기관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전 엑스포의 마스코트 꿈돌이가 30년 만에 재탄생해 대전의 상징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를 살릴 구원투수로 활약하고 있는데 문구류나 먹거리 등의 단순 제품을 넘어 관광객 유입을 위한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병건 기자입니다. 1993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대전 엑스포의 마스코트 꿈돌이. 잊혀가던 꿈돌이가 30년 만에 대가족 꿈씨 패밀리로 돌아와 또다시 대전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탄생시켜 젊은 세대층, 일명 MZ세대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스타 보다가 무인 카페에서 이제 지역화돼 있는 꿈돌이 라면 먹는 걸 보고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좀 귀엽다 보니까 이제 어린 층들에게 이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대전시는 꿈돌이 라면과 호두과자, 누룽지, 막걸리, 열차 블록 등 꿈돌이를 활용한 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전 소재 기업들과 손잡고 상품을 생산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는데 대전에 직접 와야만 살 수 있는 판매 전략으로 관광객 유입도 노립니다. 실제 지난해 상품 첫 출시 이후 꿈돌이 하우스 등 공공판로처 5곳에서만 3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료를 비롯해서 좀 자기만의 취향에 맞는 그런 상품들을 구매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런 건 좀 전략적으로 저희가 더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잇따라 출시하는 상품들이 단가가 낮은 먹거리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체류형 관광 등 관광 수익을 높일 방안도 시급합니다. 오픈 키친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쓰잖아요. 꿈돌이가 먹거리로 그런 공정을 만드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여행 프로그램이나 이런 뭐 반나절 프로그램 같은 걸로.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온 꿈돌이를 단순 홍보 수단을 넘어 진정한 대전의 마스코트로 우뚝 서게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